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7월 말인데요. 7월 말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고등학생 분들의 방학이 시작되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를 되게 많이 바꿀 수 있는 네, 그럼 역전의 시기. 역전의 시기. 그래. 방학 때 약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하나도 못 이루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방학 때 제가 부족한 거 하나 아니면 헷갈리는 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완벽히 해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이거 하나는 무조건 끝낸다 느낌으로. 너 정리 잘하는데? 나도 그랬었거든. 누구나 다 계획은 그럴싸하게 있어. 근데 막상 방학 끝날 때쯤 보면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유가 여름방학 때 한 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완벽히 끝내자. 방학이 끝나고 돌아봤을 때 나 적어도 이거 하나는 제대로 끝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름방학 맞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탐구는 단기간 해가지고 성적을 확 올리기가 쉬운데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공부해서 성적이 확 오르기가 어려워서 보통 꾸준히 많이 하거든요. 이 방학 기간 동안 이 주요 과목 성적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내가 좀 약했던 부분, 잘 몰랐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기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어, 저는 수학! 네, 이렇게 두 과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대체 언제까지 국어 문법 갖고 이렇게 헷갈리실 건가요? 갑자기? 그게 바로 제 토픽입니다. 제 오늘 특강이 바로 국어 문법 관련된 건데요. 국어 문법이 사실 확실히 안 잡혀 있으면 계속 헷갈리고 두 가지 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약간 그런 토픽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쪽집게 느낌으로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들 아시죠? 그것과 자음군 단순화 그 두 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 이 두 개도 헷갈리거든요. 맞아, 이거 진짜 헷갈려요. 음기. 맞아. 맞아, 음기. 마지막은 합성어 vs 파생어. 이게 진짜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주제 좋다. 나쁘지 않지? 형 주제. 형 주제다. 형 주제. 형 주제. 내 주제 맞지? 네, 우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가보면요. 그 우리나라 말은 초성이 있고 모음이 있고 그 아래 받침, 즉 종성이 있는데요. 종성에 어떤 자음이든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발음할 때는 적어도 7가지만 올 수 있다는 사실. 뭔지 아시나요? 알죠, 당연히.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네, 줄여서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 7가지만 발음이 돼요. 원래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 현상 중에서도 교체에 해당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시옷, 시옷이 디귿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시옷. 네, 시옷. 이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 음절의 끝소리, 즉 종성에 뭐 미은, 지읒, 리을, 기역 뭐 이런 식으로 겹자음이 왔을 때 둘 중에 한 가지가 탈락하는 거예요. 자음 두 개가 합쳐있던 상태에서 하나가 탈락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탈락이죠. 탈락! 빠바밤. 넓다. 리을, 비읍이 있잖아요, 종성에. 근데 저희가 발음할 때는 넓다. 넓다. 그래서 리을로 되는 게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 vs 명사, 파생, 전미사. 네, 전성어미를 이제 간략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말어미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그리고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종결어미는 했습니다. 연결어미는 했고의 고. 나 밥 먹어서의 어서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전성어미는 뭐냐? 나 밥 먹기 싫어의 기. 밥 먹기라고 해서 내가 동작을 하는 서술의 의미가 있잖아. 하지만 명사 역할을 좀 하는. 명사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명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좋았어요. 네,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이번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특징은 품사가 바뀌어요. 그쵸. 저희가 꿈을 꾸다라고 하잖아요. 꿈을 꾸다. 꿈이라고 하죠. 이 꿈은 명사잖아요. 꾸다의 꾸에다가 미음이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명사로 바뀌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나의 무엇 했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 아까 거에 제가 먹기라고 했죠. 나의 먹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명사가 아니니까. 그쵸. 이제 그 아래 구분법에서 나오는데 나도 울기 싫은데 울음을 그칠 수 없어 라고 있네요. 울기 싫은데 그럼 앞에 건 뭐죠? 전성어미죠. 맞죠? 근데 울음을 그칠 수 없어. 나의 울음 말이 되죠?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운동장의 넓이를 넓힘. 운동장의 넓이 수식 받았죠? 얘보다 명사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 넓힘 명사형 전성어미. 이제 3번 합성어 vs 파생어인데요. 제일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요. 합성어는 뭐냐?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해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통사적 합성어는 그냥 우리 일반 국어 문법을 따른 애들이고요. 비통사적은 아닌 애들인데 손발 그냥 통사적 합성어죠. 손발. 네. 비통사적 합성어는 구슬비,
왜냐면 부슬부슬이라는 부사가 비라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는데 부슬비가 나온 거잖아요. 조금 특이한 예시로 독서가 있는데요. 책을 읽다라고 하는데 독서는 읽다 책을이에요. 읽을 독자의 책서거든요. 이게 저희 국어와 문법이랑 달라서 비동사적 합성어다. 아, 그 순서도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는 뭐냐? 아까 말했던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어요. 근데 접사가 뭐가 있냐? 접두사, 접미사가 있어요.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제일 헷갈리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보통 합성어 중에서 관형사 플러스 명사. 맨 처음인데 정말 제일 처음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건 헷갈리는 게 맨발, 맨손. 맨발. 똑같은 맨인데 이 친구들은 뭐죠? 아무것도 끼지 않은 그 상태라는 걸 꾸며주잖아요. 맨발, 맨손은 무조건 붙였어야 돼요. 왜냐? 얘네들은 파생어거든요. 사실 국어 문법이라는 게 정말 비슷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진짜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이 친구들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다음에 절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마인드 그리고 개념 공부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은 언제나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방학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좀 착잡함?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잘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무작정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 공부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무작정 양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 개념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게 수학을 잘 공부하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뭐 개념 강의 보고 개념서 좀 풀어보고 하고 이제 기출 분석 들어가야지 하고 기출 문제집 사서 막 풀어. 그리고 틀리면 아 틀렸네 오답 노트 해. 겉으로 보면 수학 열심히 하네 싶겠지만 사실 이거는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이 아니다. 오. 형 이 삼각형 보여?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보여봐.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왜 5 곱하기 3에 2분의 1을 곱할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절반이 공식이니까. 그치,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치. 하지만 내가 이번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공식을 당연시 생각하지 말자. 왜 그 공식이 탄생했는지, 그 공식을 왜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가로가 5cm고 세로가 3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5 해서 15. 근데 높이가 3이고 밑변이 5인 삼각형의 넓이는 왜 2분의 1이 곱해질까?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이어서 넓이를 반으로 나눠보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2분의 1일 것이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떨까? 이때는 왜 반일까? 아, 얘도 이렇게 접으면 되네. 그렇지.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요게 절반, 여기 절반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절반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공식,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너무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식을 좀 증명해 본다거나 그 공식이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시선을 높여라. 문제 위에서 문제를 보란 말이지. 문제를 바로 앞에서 맞닥뜨리지 말고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분석하라. 문제를 딱 봤을 때 나 어떻게 풀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냈고 이 문제가 나한테 뭘 묻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실전적인 개념과 기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한 50번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저희 어머니도 압니다. 근데 사실 막연하잖아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개념 공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이 개념 노트지 저한테는 그냥 수학 노트 그 자체였어요. 이 노트만 봐도 수학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단권화 노트라고 하죠. 실제로 저는 시험 직전에는 이 단권화 노트만 볼 정도로 노트를 되게 알차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함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함수. fx. 일단 정의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함수가 뭘까요? x의 뭐에 따라서 값이 y가 나오는 약간 그런 건데. 정의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좋아요. 함수의 정의가 무엇이냐? 집합 x의 이게 함수의 정의죠. 함수의 정의를 적어 놓은 다음에 정의 안에 개념어들에 대한 정리를 또 저는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 대응이란 뭘까요? 1대1?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한다. 모든 개념들, 모든 정의들, 모든 증명들 그것들을 쓰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기출 분석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붙여도 좋고 내가 많이 틀리는 문제들 그리고 약점들 보완할 점을 적어도 좋고요. 계속 진화하는 노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의 개념서를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저희가 방학 때 꼭 잡아야 할 이제 그런 포인트들로 해서 국어 그리고 수학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로 이미 특강도 찍었죠, 맞지? 네, 요즘 학생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1등 가회 설태앱에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서몬스쿨을 개강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여름방학 공부법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과 예제 적용을 담은 특강 영상을 서몬스쿨에서 독점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저희 연고TV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공튜브 채널에서 서몬스쿨에서 특강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설탭 과외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특강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서몬스쿨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학이 좀 풀어지기도 쉬운 시기고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설탭으로 공부하면 스카이 선생님들에게 과외를 받을 수도 있고 최공튜버 특강뿐만 아니라 자습 관리와 진로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여름방학 설탭과 함께 알차게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설탭의 특강, 설탭에서 자체 제작한 인강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4,000개가 넘는 설탭 자체 제작 스마트 컨텐츠 특강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념 학습부터 자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설탭과 함께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설팁에서 처음 결제하시고 과외 신청서에 이벤트 코드 서몬스쿨 최고를 입력하시면 1,000원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따단.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국어 문법 관련 특강과 수학에 대한 공부법과 접근법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알찬 방학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종성에 어떤 자음이든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발음할 때는 적어도 7가지만 올 수 있다는 사실 뭔지 아시나요? 알죠, 당연히.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시선을 높여라. 문제 위에서 문제를 보란 말이지. 문제를 벌 앞에서 맞닥뜨리지 말고 내 눈으로 문제를 분석하라.